지금 자연님은 이제 3년 동안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느끼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방법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니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네, 오늘 석구님께 많은 이메일 상담이 온 것 중에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한 분을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담 메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쿨님. 소쿨님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도 시청하면서 항상 응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닉네임이 자유이신가 봐요. 네. 우선은 이렇게 유튜브로 질문 및 상담을 받아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동료분들, 마터오르님, 돌부처님 등등이 소쿨님 강의를 들으면서 최상급지인 강남, 서초, 잠시 등에 내 집 마련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투자했던 방향성 때문에 혼날까봐 겁나서 뵈러 가지 못했습니다. 타카페에서 3년간 공부했었습니다. 25년 올해 초에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사를 11억대에 매수하고 7억의 전세 입자를 맞추었습니다. 갭투 자금은 5억이었지만 세금 4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3천 하니까 약 6억이 들었네요. 6억이면 많이 들었네요. 이 물건을 매수할 시점에 강동구의 나홀로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매도가 안 된 상태였다가 얼마 전에 매도가 되어서 총 투자금이 3억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동구 구축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환경성이 좋은 수도권 역세권 신축을 한 채 더 매수한 뒤에 2년 또는 4년 후 이 두 채 다 매도하고 한 채로 갈아타는 것. 두 번째, 수도권 신축으로 매수한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번갈아가며 사고 팔며 돈을 더 만들어서 4848. 네, 4848. 네, 돈을 더 만들어서 상급지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 성동구 구축 아파트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성동구 물건을 바로 매도하고 지금의 3억을 합쳐서 더 좋은 물건으로 이동하는 것. 성파구 실거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말고 3억의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성동구 구축 아파트가 만 2년 되는 해에 비과세로 매도하고 지금의 3억이랑 합쳐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이 4가지인데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데 경험과 통찰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쿨님의 지혜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오늘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소쿨님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님. 네, 안녕하세요, 자연님. 안녕하세요. 네, 소쿨입니다. 네. 보내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탑카페에서 3년 동안 공부하셨다고요. 네. 돌부처님하고 마터호르님이 지인분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일찍 저희 오셔갖고 내 집 마련 강의 듣고 송파하고 서초에 내 집 마련 하셨는데요. 네, 들었기도 했고 사실은 그 게시글 보고 또 먼저 알게 되기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본인은 왜 내 집 마련 수업을 못 들으셨을까요? 그때는 약간 또 생각이 네. 다주택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쉽게 방향을 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3년 동안이면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요. 네, 좀 오래 공부한 것 같습니다. 주로 수도권을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지방을 하셨어요? 거의 반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국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방에는 다행히 투자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지방에 2014년 1월에 네. 매수했었고요. 네. 서울에 투자하고 싶어서 1년 만에 매도했습니다. 한 채요? 네네. 한 채면 많이는 안 하셨던 거예요. 예. 지방 투자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보통 뭐 2-3채에서 많이 하신 분들은 저희 수강생들만 하더라도 한 7채 넘어요. 예. 그래서도 지방에 투자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결과들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요? 좋은 기회였었는데 지나고 보니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전이면 제가 딱 복귀하는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소프님 강의 들으러 저희 다른 동료분들도 많이 갔었는데 네.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 때리지는 않는데요. 3년 전에 시작을 하셨으면 정말 좋을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맞아요. 22년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되짚어 보면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타이밍은 정말 좋았는데 같은 투자 아니겠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나, 지방에 뭐 5채 10채를 하나, 수익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제 약간 다주택자해서 시스템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 갖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자연님 같은 분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서부터 2016년도 제 책 꼬마 아파트 책에서도 분명히 내 집 마련부터 하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책 위에 소프림 책 읽고. 꼬마 아파트 책 읽으셨어요? 네네. 그 인서울 인형이나 내 집 마련 책도 읽고 했었었는데 그게 약간 고민은 됐었는데 그게 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감히 뭐 강남에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해 약간 그런 마음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서울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서울 강남 아니더라도 성파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상담 내용 보니까는 성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하나 하셨어요. 네. 이렇게 늦게 했는데도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뭐 호가는 그렇지만 이제 좀 세대수가 적기도 하고 네. 그 생활권 내에서는 가장 후순위 단지다 보니까 네. 다른 것보다는 좀 상승 속도는 늦은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맞았어가지고. 이거는 실거주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성동구에 내 집 마련 한 채 하신 거는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투자용으로만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건 2년 뒤에 매도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한 4년 뒤에 매도하고 왜냐면 전세입자를 막 드렸기 때문에 갱신권까지 쓴 상태로 해서 한 갱신권 계산해서? 사실 제가 강동구에 있었던 물건이 이쪽은 안 돼가지고 그게 뭔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향방을 결정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꼭 매수하는 걸로.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에 있는 걸 매도하자마자 그 돈으로 여기로 갈아타신 거네요? 아니요, 그 물건을 전세금으로 투자를 했어요. 이 전세금으로요? 본인은 이제 자산 재배치? 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알아요. 자산 재배치로 빼고 요거에서 나온 돈으로 요걸 투자하고 본인은 다른데 저렴하게 깔고 앉아 있는 걸로 그 실거주는 하시고 요거 성동구를 매수를 하셨군요. 근데 지금 직장 위치가 마포하고 평택으로 돼 있는데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지금 성내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동. 네네, 맞습니다. 라인 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0분 정도 걸리고요. 뺑 돌아가시는군요, 5호선으로 서울을. 남편은 셔틀이 집 앞에 와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평택까지요? 네. 그 직장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장 옮기는 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다 보니 또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서 적극적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생활 반경을 옮기거나 하는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전화하기 쉽지가 않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회사에서 연차도 쌓이고 모은 돈도 좀 있어갖고 내 집 마련을 좋은 지역으로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돼버리면 아이들이 반대를 해요. 전학 가서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3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는 큰아이는 대학을 보내고 작은이 중학교 때쯤 들어갈 때쯤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다. 4년 뒤에요. 예. 그러면은 첫째가 이제 고3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중학생인데요. 중학생 들어갈 때쯤 해서. 근데 이제 강남 8학군 좀 좋은 데로 들어오시려면 중학교 때는 전학이 안 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해서 그러니까 정말 타이밍 좋게 한다면 11월 수능 끝나고 11월 때쯤 이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는 고3을 졸업을 하고 3년 뒤면 6학년 말쯤에 가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금이 한 4년 정도 더 모으시면 돈이 어느 정도 조금 넉넉해지시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역삼동에 좋은 아파트 단지를 들어갔는데 그 앞에 좋은 중학교가 있어. 그래도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과밀화급이에요, 강남 8학구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빌라촌 중학교로 튕겨요.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돈 있으면 언제든지 강남은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차라리 고등학교 때는 전학이 돼요. 왜냐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고나 과고 이런 데로 빠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서 고등학교는, 근데 중학교는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3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내년 있잖아요. 고1. 그때랑 초3 아들이 내년엔 초4잖아요. 그럼 이제 중학교 학구는 지금 상관은 없잖아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내년, 후년 이렇게 한 2, 3년이 타이밍이지 둘째가 중학생인 상태에서는 전학이 안 돼요. 맘카페 같은 데서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번에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다음이 자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수능 점수 같은 거예요. 수능 점수가 돼야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야 되는데 토탈 한 9억 정도 지금 현금이 확보가 되신다고. 예, 만약에 물건을 판다고 성동구 매도하고 이게 양도세 후인가요? 양도세, 뭐 세금 지금 올라도 거의 똔똔이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실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내실 거예요. 2년 전에는 현금이 얼마였었던 거예요? 한 7억 정도였었나요? 2년 전에는 실거주를 7억짜리 물건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었고 대출 없이 여기서 저축을 했었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뭐 한 현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만약에 2년 전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갈아타셨으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한 7, 8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8억 됐어요. 8억이요? 역삼동 무난했는데요. 20평대. 그리고 요 정도 9억 선이고 여기다 약간 더 보태서 한 10억 선이 없으면 반포 쪽 무난했었거든요. 그때 오셨으면. 20억 초반대 들어가서 요즘은 반포 자이 쪽 38억 막 37억 막 이렇게 거래되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자금이 많이 있으세요. 연배가 조금 되셔갖고 자금이 넉넉하신데 방향이 1도 틀어지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전혀 다른 산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물론 지금 자금으로도 제 생각에는 제 책 2권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책 보셨나요? 네네. 예, 거기에 보면은 코오롱 아파트라든가 방이동, 학원가에 그쪽도 괜찮거든요. 강동구 분들도 고덕, 명일동 이쪽에서도 방이동 학원가로 셔틀 학원 버스로 많이 와서 그 학원 다녀요, 저녁에. 이동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혹시? 다녔는데 거기 너무 치열해서 튕겼어요. 여기 하남에서도 오고 강동구 쪽에서도 다 이쪽으로 오거든요. 대치동까지는 조금 머니까 다니셨구나. 그래서 자라타기 관심 지역이 이제 헬리오시티, 뭐 파크리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는 아무래도 송파구니까 적당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고려하시는 지역이 이제 마포, 분당, 성동구 이런 쪽 투자 얘기하시는데 저는 실거주를 먼저 안정적으로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성난 막 이런 건가요? 신축 디귿자 싱크대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기가 8억 되면은 저렴하긴 하네요. 예, 24평이 8억 초반이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게 싼 거를 자꾸 가격을 보고 이제 신축이나 입지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구성남이 모란역이나 이런 데를 밤에 10시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밤에? 아니,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낮에 지나가면서 봤을 때 좀 밤에 좀 휘황찬란하겠다. 밤에 10시에 모란역하고 여기를 밤 10시에 혼자 한번 가보시겠어요? 혼자. 네, 혼자 가보시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보지 마시고 안에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 아파트 단지 주변 있잖아요. 주변 반경 한 300m를 걸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바로 나오거든요. 야간 임장이라고 해보셨죠? 밤에 더 안 보이는 게 잘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동천 여기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투자금 내에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할 경우 지금 여유 자금을 할 경우 추가 투자예요? 추가 투자를 하시겠다. 다주택자를 아직도 못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약간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면 1억 차익이 났어요? 그럼 세금 30% 3천만 원 내고 나면 7천만 원인데 거기다 취득세 이런 거 뭐 공제 받아도 1억이 차이가 나도 한 5, 6천밖에 소득이 없어갖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이제 조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정책 방향도 지금 진보 정권은 다주택자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주택 전략은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도 조금 이제는 안 통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전 지금 현재 반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 근처에서 아이를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세를 살고 이제 그
투자금을 더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 이제 어디서 사놓고 향후에 들어갈 걸 고민하고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성동이나 뭐 분당 이런 쪽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송파구로 들어가는 거를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실거주로 방향성이 좀 궁금해. 지금 자연님은 이제 3년 동안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느끼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방법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자연님은 앞부분에 저랑 얘기하면서 3년 동안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아시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그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갖고 저도 자연님처럼 처음에 샀다 팔았다 해서 한 지금 돈으로 한 채로 1억 5천을 벌었어요. 와, 이거 부동산 돈 벌기 쉽네. 그러면서 막 여러 채를 하다가 금융위기 만나서 그냥 박살이 났거든요. 첫 번째는 세입자 리스크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투기 품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초보자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뭘 사갖고 팔아서 이득을 먹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님은 매수할 때 팔려고 사세요. 맞죠? 매도도 고려해서 그죠. 예. 그 환급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당화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강남의 부자분들은 사서 팔아서 차익을 먹으려고 부동산을 사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유니따님도 그렇고 뭐 자연님도 그렇고 초반에는 아니, 부동산으로 사서 팔아서 이득을 먹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물건들을 살 때 제 마음은 빨리 팔아서 이득을 먹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니따님도 이제 바뀌신 게 이제 우리는 팔 생각으로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영원히 보유할 물건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좋고 세놓기도 좋고 그런 물건들만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팔려고 사는 거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해요.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아니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도 돼요.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고 누군가는 들어가 살겠지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사서 팔아서 수익만 나면 됐지 이런 식으로 되게 거칠게 접근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애가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노후를 보내야 되고 동네 마트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공원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전철역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체크리스트를 다 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 팔 생각으로 사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럼 실수요로 산다는 거예요? 실수요가 좋은 데가 투자 가치가 가장 높더라고요. 이번에 잠실하고 반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한 2년 동안. 그게 한강변이라서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신축 아파트라서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포 한강변만 오른 게 아니라 반포 안쪽 내륙 쪽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잠실이 2008년도 9년도에 지은 거라서 신축이 아니에요. 15년 지났는데 무슨 신축이겠어요? 한강변이 올랐으면 남양주 덕소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남양주 덕소는 안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교통, 환경, 학군 이 인프라가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실거주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만 하고 나가려는 생각은 없이 팔 생각을 안 하는 동네. 그런 동네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가장 좋은 게 투자 가치가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 15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사자마자 상승을 했더니 이게 제 실력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운이 좋았었던 건데 그때 교만해갖고 막 살고 팔고 하다가 금융위기 맞고 세입자들 막 역전세 공실 맞으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상담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치 과거에 내 자신 용서해.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공부하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산 재배치. 그래서 저는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로 사시는 걸 스톱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정리하시고 갈 수 있는 최대치로 좋은 데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뒤, 4년 뒤에 좋은 데는 당연하고 지금도 좋은 데 살아야죠. 인생 길지도 않은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하고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정도 그리고 그 정도 금액대에 강남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 정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초 쪽에도 들어가실 때가 있으세요. 예, 나홀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잘 찾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지금 추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수지구청도 구축 갭 4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그냥 들어가 살 생각은 아니고 샀다가 나중에 2년 뒤에 시세 차익 먹고 팔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주식이나 코인처럼 부동산은 하나의 그냥 주식 종목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은 성공할 줄 몰라도 이제 결국에는 많이 돈을 좀 날려요. 역전세 공실 이런 거 맞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던데요. 자기 내 집 마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분들도 하는 얘기가 마음의 안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좀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 차면은 3년 차 때 느낌이 그거예요. 세상 풍파 많이 겪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죠? 다른 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죠. 예. 근데 저는 좀 이제 3년이면 이제 초보 딱지 띄신 거예요. 이제 대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토어제 이제 강남 3구는 이제 9월 말까지 토어제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토어제를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순서 아세요?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약정서라는 걸 먼저 써요. 그러면 한 2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장에서 보면서 사장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 강남이나 송파나 이렇게 실거주를 매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요. 본인이 혼자 하시기에는 이게 되게 막막하거든요. 자금 출처도 강남 3구 정도면 무조건 나와요. 자금 출처도 이제 제출해야 되고 자금 증빙 이런 거. 그리고 대출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강남 학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출서부터 공부할 게 뭐 한 6개월에서 1년치는 스케줄이 엄청 빡세요. 돈만 있으면 강남에 언제든지 집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착각해요. 그래서 강남 3구에 내 집 마련하신 돌부처님하고 마터호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도 지금도 뭐 안 늦었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아직 내 집 마련 못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다 너무 강남 3구 올라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예. 네, 듣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원점에서 한번 다시 좀 점검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 수강생분들 중에서 학력고사 세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모아놓은 돈은 조금 이렇게 있으신데 자유님처럼 이제 5년 안에 회사에서 잘린대요. 공무원도 이제 관둬야 된대요. 은퇴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30년짜리 대출 받고 내 집 마련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1, 2년 고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다가 내 집 마련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송파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강남 서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뭐 55세 뭐 은퇴 60세 은퇴 아니 뭐 시작이죠. 경로당 가면 막 낼걸요? 55세 60세면? 네. 80 넘어서 90 넘어서도 많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그 직업이 끝난 그 은퇴를 한 거지 다른 직종을 또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은 인생 중에서 제일 젊을 때 지금 움직이셔야죠.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이제 무주택자가 되시거든요. 투자를 5채, 10채 지방에 갭 투자 하시던 분들도 와서 배우면은 자기가 5년, 10년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대출 공부를 처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대출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혼자서 나름 책 찾아서 읽어보고 기사 찾아보고 책 읽는 것 갖고는 안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투자만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실거주할 때 되게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거주 인테리어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 유튜브 보면서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봤어요? 네. 그렇게 한 달을 공사해야 돼요. 한 15년 지나갖고 이제 도배 장판서부터 시작해서 샤시까지 갈면 되게 좋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공사하는데 그 시공안이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뭐 인테리어 사장님이 해주는 줄 알더라고. 안 해줘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해줘요. 근데 그러면 공사비가 2배가 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한 번 인테리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꼬마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20평대, 30평대 이렇게 여러 번 갈아타고 또 부모님 집이나 동생 집 이렇게 인테리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한 번 제대로만 공부해 놓으면은 평생 써먹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는 제가 그거 안 해봤겠어요. 25년 동안 해봤는데 샀다 팔았다 하고 이렇게 투자한 물건보다 실거주로 한강변에 사놓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꼬마 아파트
부터 작년에 나왔던 내 집 마련 책까지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전 계속 강조했어요. 내 집 마련 먼저 튼튼한 놈으로 큰 태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자다. 투자 안 해도 된다. 내 집 마련만 튼튼하게 해놓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셔라. 맨날 말했거든요. 약간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조급함, 냄비 근성, 빨리 사서 빨리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랬죠. 그런데 지름길은 없고 그 꼬마 아파트서부터 20평대, 30평대를 이렇게 2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갈아타고 가는 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그게 정도더라고요. 유니따님은 자유님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비슷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3년 전이면? 네, 맞아요. 나는 운이 좋았지. 자유님은 운이 안 좋았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소쿠님 의견이랑 똑같은 게 지금 정리하고 좋은 인프라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좋으시죠? 더 좋으신 환경이 있으니까 더 좋은 환경이. 그러니까 강동구도 나쁜 데가 아니에요. 강동구도 좋은데 송파는 더 좋지. 저도 이사 온 지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뭐 노원구에도 살아봤고 이제 분당도 살아봤고 삼본도 살아봤고 인천도 3년 살아봤고 영등포는 한 20년 살아봤고 고양시도 10년 넘게 살았는데요. 다 살아봤는데 강남이 이 정도 좋은 줄 몰랐어요. 이 정도 좋은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들어왔겠죠. 뭐 아예 좋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랑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살면서 와 이거는 반칙인데? 이거는 다른 데랑 그 인프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게 이제 강동 원주민들도 잠실로 이사 오셔갖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인프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살아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셔갖고 저는 꼭 들어와 보셔서 느껴보시라고 얘기하고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예, 서초 이제 에어비앤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호텔 있잖아요. 서초 반포에. 그런데 한 평일날 2박 3일 한번 가족끼리 같이 살아보시라고 말씀도 많이 드려요. 그리고 투자하고 싶어 하셨던 여기 구성남이나 수지구 쪽도 에어비앤비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떠신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또 말씀 자유님한테 해드리실 거 있으실까요? 아마 네. 강남 들어오시면 공부를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강남 내 집 마련 하려고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네. 공부할 게 많다고? 네, 토어제 약정서부터 시작해서 뭐 자금 소명, 뭐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할 게 많을 텐데 재테크 캠퍼스에는 네. 그런 커리큘럼이 좀 탄탄하잖아요. 네, 홍보 들어가는 건가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냥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많아서. 그리고 선배들이 디프리에서 많이 가르쳐 주나요? 네, 그렇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막 왕따 안 시키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님은 그 네. 유니따님 믿고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중심에 뒀었던 건 아니었는데 소쿠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내가 뭔가 놓쳤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어떠셨나요? 그냥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인연이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 인생과 가족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잠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안내해 드리는 거지만 본인들은 정말로 크게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성껏 상대해드립니다. 그냥 상담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디프리에서도 커피숍에도 되게 진지하게 상담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닌 거는 아니다 그냥 딱 지적하잖아요. 애매하게 얘기 안 해드려요. 애매한 거를 콕 집어서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들었을 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다 팔어! 정리해! 그리고 내 집 마련부터 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사서 팔아서 차익 먹을 생각하지 마! 그거는 탐욕이야. 그렇게 누가 안 해봤어? 다 해봤지. 그랬더니 내 그냥 탐욕만 점점 커지더라고. 그러다가 팡! 한번 터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 쪼그라져서 이제 무너지면 그 다음엔 답이 없더라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정 플로어를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쉬워 보이죠. 사자마자 1억 오르고 2억 오르는데 이게 눈이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길게 한 25년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잡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먼저고 그 다음이 딸을 하든 말든 그거는 개인의 상황인데 아니 뭐 자기는 그냥 전월세 살면서 2년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투자해갖고 사서 팔아서 차익 먹고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주식하듯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막 괴롭다. 상담을 제가 자유님 같은 분들은 많이 해드려요. 전형적으로 그게 잘못된지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깝죠. 오늘 자유님 같이 상담 메일 많이 보내주시면 소쿠님이랑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 읽어봐요. 지금 이상하게 보내신 분들 정리 좀 해서 보내주세요. 정리. 막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팩트 좀 나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폼이 있어요. 거기 지금 올려놨어요. 네. 지금 밑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네. 그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다 읽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님께서 이번에 유료급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아래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팀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정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신청해주세요.